예, 판세를 초박빙이라 점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똘똘 뭉쳤다는 평가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대선 후보를 사퇴한 뒤 윤석열 후보를 지원한 이 안철수 후보의 안 대표의 표가 누구에게 갈지,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의 정치 문법도 정치 셈법도 모르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승점을 1위로 통과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시면 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도 신속하게 합당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 경제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교통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자분과 함께 반드시 제대로 된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서 부울경 물류와 인적인 교류 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탁할 분이 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여야의 현직 의원들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께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지지 관련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두 분께 한 분 한 분 여쭤볼게요. 전재수 의원님, 투표는 잘 하셨고 기분은 좀 어떠신지 이렇게 좀 애둘러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했고요. 예. 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쯤 되면 이제 투표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보들께서 열과성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예. 아쉬움이라든지 여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출구조사 이게 한 1시간 전부터는 한 30분 전부터는 마음이 이제 두건반, 세건반, 두건반, 세건반 이래지죠. 예. 일단은 차분하신 전 의원님, 반면 조수진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투표는 잘 하셨고 지금은 좀 기분이 어떠신지요? 네, 저는 사전투표 첫날 오전 9시쯤에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동안 그 지역구는 물론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았다.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분위기가 그대로 표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를 현직 의원들께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5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73.5%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시도별 투표율을 한번 잠시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서울 74%입니다.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71.3%의 부산입니다. 대구는 75.2%입니다. 153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본투표 인천 71%. 광주는 대략 80%를 넘겠는데요. 일단 78.7%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73.2%입니다. 울산으로 가볼까요? 74.6%의 투표율입니다. 세종은 77.2%입니다. 이번 대선판의 분수령이 될 경기도 72.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2.7%의 강원도고요. 전국 투표율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충북 71.4% 비교적 낮습니다. 충남도 비슷한데요. 70.8% 투표율입니다. 전라북도는 78.1%입니다.
전남 79%, 사전 투표율도 높고 최종 투표율도 지금 비교적 높습니다. 경상북도 75.6%, 전국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경남 72.6%입니다. 비교적 TK보다는 PK가 투표율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지금까지 추세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낮은 것 같은데 69.5%. 지금 현재 최종 투표율은 73.6%입니다. 앞서 제가 5시 기준으로 73.5%라고 했는데요. 0.1%포인트를 올려서 바로 잡겠습니다. 5시 투표율은 73.6%입니다. 지역별까지 쭉 만나보고 왔고, 제가 이번 주제에서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은 바로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병묵 의원님. 네. 안철수 대표가 유세 중에 선거운동한 두 분이 안타깝게 그 세상을 등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 하나가 오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세버스는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가 빌린 거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경영자나 또는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그 경영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오늘 한 그 기사에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예. 일단 아마 오늘이 이제 대선 투표일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저런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직 의원님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볼 텐데,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야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론의 추이가 어떨지가 참 관심사잖아요. 먼저 조수진 의원님. 그런데 네. 안 대표가 과거와는 달리 뭔가 유세에 적극적이다, 이런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번이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3번째 사실상 나선 거거든요, 주역으로. 예. 이번에도 이제 완전히 완주는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선택이 관철돼야 돼요. 2012년 때는 처음이었지만 이번째는 3번째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박감이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철수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악착같이 뛰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막판 단일화 이후 꾸준한 원팀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물론 이 여론조사는 공표 기간 전에 집계됐던 여론조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안철수 대표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숫자들이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에서 파악했을 땐 실제로 이렇지 않다라는 분석들을 꽤 최근까지 많이 했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마 거꾸로 됐을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예. 예,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제가 좀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철수가 이제 4번째 철수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한두 번 철수하는 거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무슨 4번째까지 저렇게 철수를 하냐, 뭐 정치를 왜 저렇게 하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TV 토론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공언을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단일화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실망을 했고 예. 또 안철수 대표가 10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소신은 다당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상 국민의힘과 합당을 통해 가지고 예. 다당제가 다당제가 아니고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쪽에 선택을 해놓으니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이번 단일화를 어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야합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국민의힘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역풍이 불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의원님 말씀처럼 안철수 대표의 표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후보에 간 건 현장을 판단하니까 전 의원님 시각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수진 의원님 명분 없는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우선 선거라는 것은 예.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이기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다른 진영이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우러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이라는 게 우리가 하면 통합이고 남이 하면 야합이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내로란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이 바로 정치인 거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안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렇다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뜻을 모으는 게 오히려 대의에 맞는 것이지 만에 하나, 근래는 없었겠지만 예.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같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명분이 없는 야합이 되는 거죠. 정권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손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